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바로 시드무의 동석구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너희들 납치된 거야. 이 느낌으로 동네꼬마님의 이야기에 납치 한번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납치되려고 왔습니다. 누가 납치가 되는 거죠? 저희 시드무 귀족님들과 그리고 저요. 아, 어, 제가 될게요, 네. 그냥. 저희 납치 한번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동네꼬마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 사람이 네. 무서운 이야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설명을 하고 갈까요? 그냥 간략한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그들만의 법? 그 어느 나라 법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들만의 법. 그러면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 꼬마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경로가 상당히 재밌는데요. 제가 브랜드를 옮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에 사무실은 자주 안 가게 되죠. 사실상 저도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전 사무실에서 있었던 선배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동꼬야, 너 어디냐? 그래가지고, 저 그냥 뭐 할 일 없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한 오후 2, 3시쯤 매장 좀 와줄 수 있냐? 그래서, 왜요? 제가 뭐 도울 일 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너 재밌는 얘기들을 좀 찾는다고 했잖아. 그 얘기 한번 해주실 분 오니까는 상담도 할 겸 와가지고 한번 물어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장에 가서 그분을 봤더니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인데, 차량 상담하고 저 소개해줘가지고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근데 이게 저도 들으면서 무섭긴 한데 좀 오래전 얘기라 안 와닿을 수도 있긴 한데 한번 드려보자면 이 일이 있었던 시기가 예. 80년도 초반이에요. 상당히 예전이죠. 예. 굉장히 예전이고 그 당시에 이분 나이가 20 후반이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자연인 끼질이 있으신 분이에요. 물론 이제 도시 생활을 하셨지만 그냥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처럼 머물고 이런 거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이었대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휴가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넘들은 뭐 산으로 바다로 놀러 갈 때 이분은 혼자서 배낭 하나 딱 싸가지고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뭐 옛날 일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지금으로 따지면은 철원근방 상당히 위쪽으로 올라가셨대요. 네. 이 당시에는 그렇게 위에까지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대요. 아시잖아요. 윗동네하고 좀 사이가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쪽이 산세가 험하고 산이 깊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혼자 배낭을 메고 배낭에다가 생쌀, 그 다음에 뭐 나무 같은 거 밑에 해가지고 밥 해먹을 수 있는 코펠 비슷한 거, 뭐 좀 이렇게 반찬거리 몇 개 싸가지고 올라갔는데 한 이틀, 3일 정도는 되게 즐겁게 산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대요. 책도 한 권 가져가서 책도 읽었고 새소리도 듣고 그러면서 점점 깊은 산속으로 올라갔는데 걱정은 없었대요. 사실상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하게 큰 땅덩어리도 아니고 길 잊어먹어도 내리막길로 걷다 보면은 그냥 바깥으로 나와진대요. 산이라는 게. 네. 근데 이제 본인이 태어나서 가장 깊은 험준한 산으로 들어간 거여가지고 되게 즐거웠대요. 2배로, 3배로. 그래서 한 3일쯤 됐을 때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후두두두두두두둑 소리가 나더니 쏴 하면서 비가 쏟아지더래요. 갑자기 웬 비냐 싶어가지고 일단은 뭐 간단하게 위에 칠 건 있었으니까 쳐놓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비 내리는 게 진짜로 하늘에 빵꾸가 났나 싶더래요. 이게 야 이대로 있다가 아니고 뭔 일 나겠는데 싶을 정도로 비가 계속 오는데 밤이니까 움직이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점점 동이 터오고 날이 밝아오니까 비가 진짜 살벌하게 내리고 있었구나가 이제 보일 정도로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더래요. 예. 야, 이거 산사태 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제 해가 중천에 올라갈 때쯤까지도 비가 이렇게 계속 내리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일단 움직여야 되나? 내려가자. 내려가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본인이 간략하게 쭉 온 길은 대충 기억을 더듬으면서 내려갔대요. 내려가는데 이게 비가 와가지고 조금 허물어진 곳도 있고 워낙 세게 내렸대요. 비가 내려가다가 길을 잊어버렸대요. 그래도 걱정은 없었대요. 내리막길로만 쭉 내려가자. 쭉쭉 내려가자. 우리가 살고 있는 반대편 마을로만 가지 말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밑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미치겠더래요. 이게 내리막인 줄 알았더니 우리 큰 산을 보게 되면은 올라갔다가 내리막인 줄 알고 내려가지만 이게 다시 더 높게 올라가기 위한 골짜기인 경우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깊은 산은. 한참 내려가고 다 내려왔다 싶었더니 더 큰 산 올라가는 길목이었고 본인이 어디로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더래요. 계곡을 따라서 내려가면 된다고 해도 이게 길이 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쉽지가 않대요. 솔직히 조난을 당한 거예요. 날씨가 이러니까. 그렇게 다시 하룻밤을 더 보냈대요. 비가 빵꾸나듯이 쏟아지는 그 와중에. 그리고 이 빗방울이 조금씩 줄어들고 그래도 비는 계속 내리고 있는데 몸이 되게 추웠대요. 너무 추워가지고 일단은 내일 동트면은 어떻게든 이 산 내려가야 된다. 산을 못 내려갈 것 같으면은 내가 불 피우고 최대한 버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 생각까지 이제 들 정도로 본인이 그 상태까지 왔는데 일단 다시 동이 트고 일단 최대한 가보고 해가 중천까지 뜰 때까지 내가 어떠한 길을 못 찾으면 쉘터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앞이 보이자마자 막 가기 시작했대요. 아래로 막 내려가는데 나중에는 이게 내리막인지 오르막인지도 모르겠고 산에서 길을 잊어먹으면 이렇게 무섭구나 이렇게 갑자기 문득 느낀 거예요. 진짜 이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솔직히 지금 내가 남한에 있는지 어쩐지도 모르겠더래요. 미치겠다. 나 이거 큰일 났다. 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쉘터를 만들어야 되나? 조금만 더 가보자 해서 막 가는데 저 멀리 연기가 보이더래요. 우와 살았다. 와 진짜 살았다 하고 그쪽으로 진짜 쉬지 않고 계속 걸었대요. 가까워 보였는데 걸어가니까 시간이 한참 걸리더래요. 그래서 딱 도착하니까 사람이 임의적으로 개간한 땅이 보이더래요. 살았다. 와 사람 만났다. 살았다. 가니까는 비가 오고 있는데도 멀리서 보니까 사람 몇 명이 일을 하고 있더래요. 밭 같은 데서. 그래갖고 막 가가지고 저기요 안녕하세요 막 다가섰대요. 일단 시야에 보이는 사람이 한 5-6명 됐는데 남자만. 우리 미어캣이 갑자기 적군을 보면은 고개를 확 다 한 방향 돌리잖아요. 맞아요. 딱 그 모습처럼 일하다 말고 다 같이 고개를 탁 들어가지고 똘비를 향해서 다 쳐다보더래요. 근데 표정이 귀신을 본 표정으로 쳐다보더래요, 본인을. 왜 저러지? 안녕하세요 하고 가까이 다가섰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진짜로 뭔 돌도 아니고 미동도 없이 진짜 놀란 눈으로 다 같이 한 5명 계속 쳐다보고 있더래요. 말도 안 하고. 저기요 안녕하세요. 계속 몇 번 더 인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한 명이 그러더니 한 명이 막 어디 뛰어가더래요. 나머지 한 4명은 왕부석처럼 그 자리에 가만히 서가지고 미동도 안 하고 있고. 뭘까? 예. 그래서 몇 번 말을 더 붙이다가 대답도 안 하고 저러고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나이가 좀 더 있으신 중년의 남성분을 데리고 오더래요. 아까 뛰어간 남자가. 둘이서 막 뛰어오더래요. 뛰어오더니 그 중년 남성분이 어떻게 오셨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산에서 길을 잊어먹었다고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그럼 가던 길 가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지금 가던 길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을 잊어먹고 조난을 당했는데 어디로 가야 내려갈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너무 춥고 배고프다고 제가 신세 하루만 지면 안 되겠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년분이 다들 들어가 있어 그러더래요. 근데 말투나 이런 게 우리 위에 동네 그분들 말투는 아니었고 근데 억양 자체가 처음 들어본 억양이긴 했대요. 되게 희한함.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좀 젊은 분 5분은 어디론가 가고 중년분하고 둘이 남았는데 중년분이 본인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디서 왔어요?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뭐 어디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시구나. 하루면 되겠어요? 그러더래요. 이 하룻밤만 조금 아니면 정말 실례가 안 되면 이 비 그칠 때까지만이라도 조금만 제 신세 좀 지면 안 될까요? 그리고 내려가는 길 좀 알려주십시오. 얘기를 했더니 일단 그러면 마을 사람들하고 최대한 마주치지 마시고 조용히 없는 사람처럼 지내실 수 있어요? 그러더래요. 예.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로 오세요. 그러더니 본인을 데리고 어디론가 쭉 갔대요. 밭에서 이제 한참 떨어져가지고 옆쪽으로 쭉 갔더니 움막이 몇 개 보이더래요. 움막. 진짜 집이 아니고 움막이라고 밖에 표현이 안 된대요. 움막이 몇 개 보이는데 듬성듬성. 저 끝에 진짜로 개집처럼 생긴 시골 개집도 저거보단 좋게 생겼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벽이라도 괜찮으면 들어가 있으라고, 비는 피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혹시 불 같은 거 좀 쬐을 수 없겠냐고 그랬더니, 그런 건 좀 힘드시고 그러면 좀 있으시라고 하더니, 지푸라기를 얽어서 이불처럼 비슷하게 만든 그런 걸 하나 던져주더래요. 이거 덮고 있으라고. 불 같은 건 필 생각 하지도 말고 여기서 불 피면 안 된다고.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혼자 들어가서 있으니까 그분은 가시더래요, 그냥. 그러면서 몇 번 신신당부를 했대요. 없는 사람처럼 있어라. 나오지 말아라. 몇 번 신신당부를 해가지고. 알았다 하고 거기에 가만히 있는데, 심심하잖아, 사람이. 또 춥고. 그래가지고 살짝 문같이 생긴 거를 열고 나가봤대요. 나가봤더니 저 멀리 큰 움막에서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저기 가갖고 불이라도 좀 쬐고 싶은데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가면 안 되겠지 하고 다시 그 지푸라기 얽은 거를 이렇게 몸에다 두르고, 그래도 비라도 피하니까 너무 좋다. 빤스만 입고 옷은 싹 널어놓고 그러고 앉아있다가 잠이 들었대요. 잠이 들고 아침에 이제 눈을 떠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하지 하는데, 밥을 전날 저녁에도 그랬는데 가져다 줬대요, 그 중년 아저씨가. 눈 떠가지고 좀 있으니까는 밥을 가져다 주시더래요. 근데 이게 밥이라고 표현했지만 고기 같은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밥에다가 장 비빈 거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어떻게 해요, 일단은 배고프니까 그거라도 먹어야지. 그거라도 감사하게 얻어 먹고. 근데 비는 아직 부슬비식으로 내리고 있었대요. 길을 물어봐서 그냥 내려가야 되나. 그래가지고 저기요 선생님, 내려가는 길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더니 손으로 이렇게 능선 쪽을 가르쳐 주더래요. 계곡이죠, 계곡. 저 방향으로 쭉 내려가시면 된다고. 근데 사실상 길이 없기 때문에 글쎄요, 한번 그쪽으로 내려가 보시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내려가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본인을 되게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쳐다보시더래요. 쳐다보시면서 없는 사람처럼 있다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그랬죠. 예, 그랬더니 그러면 질문 같은 건 하지 마세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쪽 방향으로 가면 된다고요.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건 거기까지니까 지금이라도 가시려면 빨리 가시라고. 비는 꼭 그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감기 기운인 날 추워 죽겠는데 불 좀 쬐게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사람이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잖아요. 너무 욕심은 부리지 마시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진짜 인간미 없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그 사람 가고 위에 이러고 앉아 있는데 몸이 실제로 좀 으슬으슬하니 추웠대요. 비를 맞으면서 내려오니까. 비나 끝이면 내려가자, 진짜. 지금 가면은 가다 쓰러질 것 같다. 비 곧 끝일 것 같으니까 조금만 있어 보자. 뭐 길어야 오늘이지. 내일 내려가면 되겠지. 하고 이러고 앉아 있는데 마을이 그렇게 크지 않았으니까, 거기가 되게 작았으니까 악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저 밑에서. 그래갖고 뭔 소리지 싶어가지고 다시 나가서 이렇게 밑을 막 쳐다보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이는 게 보이더래요, 한쪽에. 뭔 일이 났나?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옆으로 쓱 돌아가가지고 풀숲에 숨어가지고 봤대요, 한번. 멀리서, 소리도 안 들리는 거리 멀리서 보아하니까 한 명이 단단히 뭘 잘못 밟고 넘어진 것 같더래요. 발목이 보니까는 많이 상했더래요, 이쪽 다리가. 아이고, 저거 병원 가야겠네, 저거 견적 좀 나오겠네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이 많으신 분이 나오시더니 딱 이분이 표현해 주시기를 주술사가 주술 부리는 것 같은 행위를 시작을 하더래요. 어디다가 막 불을 붙이고 몸에다가 탈탈 털고 뭘 먹이고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있더래요. 쳐다보면서 저건 아닌데? 저기서 저런 걸 하고 있을 건 아닌데? 가가지고 붕대 좀 감고 주사 좀 맞으면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진짜 샤머니즘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 동네는 참 뭐냐, 여기가 선사시대냐 뭐냐. 오호. 이러고 쳐다보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갔대요. 가가지고 저기요 하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진짜 거기에 모인 사람이 한 12, 13명 정도 되는데 그중엔 여자들도 좀 껴있었고 몇 명. 진짜로 처음 본인이 왔을 때 봤던 것처럼 미어캣처럼 다 쳐다보더래요, 본인을. 쳐다보든가 말든가, 나 이제 곧 갈 거니까. 예. 저기요, 다치신 걸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지랖을 좀 넘어선 거죠, 똘비가. 그러니까는
진짜 표정이 그 나이 많으신 분, 주술사 같으신 그분 표정이 정말 썩어 문드러지더래요. 그러면서 중년에 그분이 오시더니 본인 멱살을 잡고 막 한쪽 끌고 가더래요. 아니 노시라고 이거 뭐한 짓이냐고. 아니 내려가가지고 저거 주사 맞고 붕대 좀 감으면 될 거를 저러고 계시냐고. 저거 큰일 난다고 사람. 그러니까는 너 뭐야 하고 막 소리를 지르더니 한쪽 데리고 가더니. 예. 근데 똘비가 무슨 계산이 있었냐면 저 다친 사람을 어차피 병원은 가야 될 거 아니냐. 병원을 가려면 도시로 나가야 될 거고 그 길 따라가면 본인은 나가는 거 아니냐 이 생각도 든 거란 말이에요. 똘비가. 그 막 얘기를 했대요. 병원을 가야 될 거 아니냐고 당신. 이게 뭐한 짓이냐고. 저 불 붙여갖고 저게 뭐한 짓이냐고. 그랬더니 너 없는 사람처럼 한다고 안 했어? 너 지금 이게 뭐한 짓이야. 다른 사람의 호의를 이런 식으로 너는 갚냐? 하면서 막 이제 반말로 뭐라고 엄청 화를 내시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아 노시라고. 아니 걱정돼서 그랬지 사람이 사람 걱정하는 게 대수냐고. 아, 너무 하신다고. 알았다고. 아 미안하다고요. 그러니까는 당장 짐 싸서 나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나 지금 가겠다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몇 시간 있으면 해가 질 것 같은데 산이라서 더 빨리 지니까 해가. 아이씨 하는데 이제 부술비가 거의 끝쳐가더래요. 저기요 그냥 오늘 저녁까지만 있으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했대요. 예. 그 와중에. 왜냐면 이제 무섭다는 생각은 아예 안 했으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장난하지 말고 너 진짜로 죽여버리기 전에 빨리 꺼지라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아 그러지 마시라고 알았다고 하고 본인 거 가볍게 짐 챙겨가지고 다시 움막을 나서서 그냥 가르쳐준 그 계곡 쪽으로 향했대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아 병원 한번 같이 가면은 끝날 것을 아우 나 길 어떻게 찾냐. 일단은 저쪽 내려가가지고 한쪽에서 있다가 다시 움막으로 저녁에 들어와서 잘까 막 이런 궁리를 하면서 좀 걸었대요. 아직은 해가 안 졌으니까. 타박타박 걸어가는데 뒤에서 저기 하면서 부르더래요 본인을. 뒤를 돌아봤대요. 그 중년 남성분이시더래요. 그래갖고 예 그랬더니 아 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아 막상 이 날씨에 이렇게 보내니까 내가 마음이 많이 불편해가지고 일로 와가지고 그럼 오늘 저녁까지만이라도 보내고 가 그러더래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따라갔대요. 아까는 흥분해서 그랬구나. 또박또박 따라서 걸어 들어가니까 다시 그 움막으로 본인을 안내를 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움막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있고 뭐 저녁은 내가 가져다 줄 테니까 드시고 진짜로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있다 가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까는 죄송하다고 알았다고 하고 앉아 있었대요. 앉아 있는데 사박사박 발소리가 들려서 벌써 밥 갖다 주나 싶어가지고 나갔대요. 그랬더니 한 10대 후반? 뭐 많이 먹어야 20살? 뭐 21살? 뭐 그쯤 보이는 애띤 청년 하나가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누구세요? 얘기를 했대요. 똘비가. 그랬더니 저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저 빨간 선 바깥에서 오신 분이세요? 그러더래요. 예? 무슨 선이요? 그랬더니 저 바깥에서 오신 분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뭐 바깥이라면 뭐 바깥이죠. 예, 저 여기 사람은 아니죠 제가. 그랬더니 바깥에서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뭔 소린가. 그래가지고 저기 동생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설명을 해줘야 내가 대답을 하지. 그랬더니 빨간 선 밖은 사람이 못 나가는데 바깥에서는 어떻게 사람이 오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요. 아니 빨간 선이 뭔데? 그랬더니 아니요 저기 빨간색 선이 있잖아요. 거기는 나갈 수가 없는데 바깥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물어보는 거라고. 근데 똘비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바깥에 나가면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사는 줄 아냐고. 아까 다치신 분도 내가 가서 얘기한 게 병원 가가지고 치료받고 그러면 충분히 나설 수 있는 건데 저렇게 불질러갖고 저러고 있으니까 내가 깝깝해서 말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병원이 뭐예요? 얘기를 하더래요. 병원이 뭔지 몰라? 그런 단어는 처음 들어본다고. 병원이 뭔지 모른다고? 너 그럼 뭐 붕대 뭐 이런 거 몰라? 처음 들어보는 얘기들이라고 다. 그래 뭐 그러면은 동생은 이 산속에서 나가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랬더니 나가면 안 된다고.
아니 왜 나가면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그랬더니 나가면 죽는다고. 뭘 나가면 죽어 이 친구야. 내가 바깥에서 살다가 지금 여기 왔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랬더니 아닌데 하면서 가더래요. 인사도 안 하고. 뭐야? 참 희한한 동네다 여기는. 미친놈들만 사는 동네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밥이나 얻어먹고 야 기분 쎄하다 내일 나가자. 그렇게 있는데 그 중년분이 오셨대요. 그래서 또 개밥처럼 생긴 그릇 하나 던져주고 뭐 이거라도 식사 맛있게 하고 그럼 내일 조심히 잘 내려가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중년분이 누가 오거나 마을 사람들하고 얘기한 건 없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생각을 했대요. 아까 전에 그 꼬맹이가 와서 질문을 한 걸 왠지 말하면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우리 선생님 말고는 누구랑 뭐 말도 섞어본 적도 없고 하시냐고. 내가 계속 여기 있었지 어디 있었냐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럼 뭐 이거 드시고 편히 쉬어요. 되게 사람이 부드러워져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기본적인 룰을 지키니까는 이 사람도 나를 좀 대우해 주는구나. 준 밥이니까 맛있게 먹고 계집 같은 데 앉아가지고 있었는데 부슬비도 끝쳤더래요. 밤에 보니까. 그래서 내일 바로 나가자 싶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잠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똘비가 딱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바스락바스락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갖고 자다 말고 소리가 들리니까 뭔 소린가 하고 깨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눈만 껌뻑껌뻑 뜨고 있는데 불빛도 없으니까 뭐 보이는 것도 없고. 근데 바깥에서 불빛이 일렁이는 게 보이더래요. 뭐지? 하고 문을 열고 나갔대요. 문을 열고 나갔더니 본인이 묵고 있던 이 개집처럼 생긴 집을 한 10명이 넘게 쭉 둘러싸고 있더래요. 횃불을 들고. 아니 오밤중에 이건 또 뭐하는 짓인가 싶어가지고 뭐예요? 하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중년분이 앞으로 딱 나오시더래요. 그러면서 다들 잘 보라고. 이게 악마라고. 니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악마가 이거라고. 악마가 니들을 어떻게 꼬드길진 모르겠지만 이 악마 따라서 나가는 순간 니들 다 죽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듣고 있자니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래요 이게. 그래갖고 저기요. 아니 오밤중에 뭐라고 하는 건데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니들 잘 봐두라고. 저 사람이 메고 온 거, 저 사람이 지금 앞에 놓은 것들 니들 본 적 있냐고. 없지 않냐고. 아까 전에도 사람이 다쳤는데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고. 어딜 가야 된다고 막 얘기하지 않았냐고. 다 꼬드겨갖고 니들 데리고 가갖고 지금 잘못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저 악마가. 악마를 빨리 단죄를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건 뭔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이해를 할 수조차 없는 이상한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지금 눈앞에서. 그래가지고 잠깐만 여기 젊은 사람들 나 좀 봐봐요. 나 좀 봐봐. 바깥에 나가면 그냥 사람들이 살아요. 왜 여기만 사람이 산다고 생각해요? 악마 같은 소리?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당신들 뭐 하려고 지금 여기 온 거야? 뭐 하려고 지금 날 둘러싸고 있는 거야? 하고 막 얘기를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머뭇머뭇하더래요. 그러니까는 그 중년분이 어서 단죄하라고. 근데 딱 느낌이 뭔가 본인을 여기에다가 가두고 불을 지를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분위기가 진짜 심상치가 않았대요 그때. 그래가지고 저기 나 지금 곧바로 알아서 떠날라니까 밤이어도 내가 나갈라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안 된다고. 네가 우리 마을에 와가지고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 다 지금 동요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까 전에 내가 질문했을 때 왜 아무도 안 왔다고 얘기했지? 그러더래요. 아까요? 무슨 말? 그랬더니 아까 전에 딱 옆에 한 명 등을 탁탁 치면서 얘가 와가지고 질문 같은 거 하지 않았어? 근데 왜 나한텐 얘기를 안 했지? 다들 지금 봤지? 거짓말을 하잖아. 너희들을 속이고 홀리려고 거짓말 하잖아. 그런데도 이 사람을 믿고 니들이 동요가 되면 되겠어? 막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불리하더래요. 이게 뭔가. 그렇지. 뭔가. 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본인이 불리해지더래요. 일단 알겠다고. 일단은 진정 좀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본인을 애원은 쌌는데 옆에 공간이 비니까 저기 잠깐만 다들 진정 좀 하고 하면서 그쪽으로 팍 뛰었대요. 그냥. 왠지 여기에 있으면은 자기는 꼼짝도 못하고 뭐 마녀 사냥처럼 화형당할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지고 이야. 그쪽으로 막 그냥 달렸대요. 그랬더니 잡아! 뒤에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더니
진짜로 횃불 든 사람들이 뭐 이건 드라마 같은 일이 펼쳐진 거예요. 오밤중에. 프라시도 아니고 횃불 들고 뒤에서 막 쫓아오는 발소리 들리고 본인도 뛰는데 부솔비가 이제 막 멈췄단 말이에요. 하늘은 어두워가지고 별빛이고 달빛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산속에서 단 하나도 안 보인대요. 앞이. 달리면서 한 손은 앞에 막 이렇게 휘저으면서 달렸대요. 휘저으면서. 나무라도 있으면은 본인이 거기다 머리 박으면 가는 거니까. 근데 달리다 보니까 나만 안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도 내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갖고 막 달리다가 발이 빠지면서 옆으로 구르긴 했는데 풀숲으로 본인이 들어온 거예요. 어딘지는 모르겠고. 근데 풀이 웅창하게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에 들어와 있으면 안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어차피 뛰는 것도 내가 어느 방향으로 뛰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안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있었대요. 웅크리고. 그랬더니 불빛이 일렁 있는 게 보이더래요. 한 명은 뛰어가고 뒤에 온 사람들은 천천히 막 훑고 있는 게 보이고 누워가지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이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구나, 뭔가를 감추고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가만히 웅크리고 그러고 누워있는데 지나가더래요. 본인을. 그래갖고 본인이 일단은 일어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일어나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나, 와 미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 계속 누워있는 것도 아니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불빛이 좀 멀리 갔길래 조용히 일어났대요. 조용히 일어나서 어느 방향인지 모르겠고 불빛이 있는 방향 반대쪽으로 또 슬슬 갔대요. 천천히 불빛을 계속 돌아보면서 천천히 가다가 태어나서 최고로 놀라는 순간이었대요. 그때가. 앞에 본인한테 질문을 했던 그 청년이 있잖아요. 청년이 횃불도 안 들고 서 있더랍니다. 보고 진짜 그 자리에 주저앉았대요. 다리가 풀려가지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대요. 저기 나 좀 나갈게. 그러지 말고 좀만 봐주지. 막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본인을 이렇게 실루엣이 보이는데 응시를 하는 것 같았대요. 그러면서 정말 바깥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글더래요. 같이 갈래? 같이 가자. 형이 보여줄게. 예. 거짓말이면 그때 네가 날 어떻게 해도 내가 뭐라고 안 할게. 나가는 길 아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러면 저쪽 계곡 방향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일단은 보이는 게 없으니까 어디 숨어 있을 때라도 없을까? 없대요. 여기선 숨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 일단은 마을에서 최대한 멀리 벗어나게, 너는 이쪽을 훤히 아니까 아무리 어두워도 갈 수 있을 거 아니냐, 날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 따라오래요. 그래서 그 청년을 따라서 갔대요.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이 청년이 여기서 여기 있다 한마디만 외쳐도 본인은 죽는 거니까, 외치진 않았으니까 이 청년을 따라서 막 갔대요. 막 가니까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가더니 한쪽으로 이렇게 쓱 들어가고 쭉을 앉더래요. 그 청년이. 뭐야 여기가? 그랬더니 여기에 쭉을 앉아 계시라고. 여기 있으면은 사람들이 몰라? 그랬더니 마을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이니까 여기에 있고 일단은 저도 같이 나가겠다고. 그래서 알았다, 고맙다. 둘이 그렇게 쭉을 앉아 있는데 멀리서 횃불이 진짜 난리가 났더래요. 온 마을이.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는 어차피 이제는 못 나가면 죽는다고. 그래서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빨간 선 바깥으로 나가다 걸리면은 다 죽는다고. 진짜 죽여? 그랬더니 진짜 죽인다고. 예. 빨간 선 바깥으로 나가서 산 사람 못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너 얘기를 좀 더 해봐라.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네가 하는 말이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나는 형이 더 이해가 안 된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니냐. 빨간 선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고 매일 일해야 되고 아침마다 촌장님한테 가가지고 인사해야 되고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고. 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렇게 안 산다고 다들. 네가 이상한 거라고. 자기는 솔직히 형이 하는 말 이해가 되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솔직히 형이 악마인 것 같다고. 야, 내가 악마면 지금 너를 잡아먹었던가 죽이든가 하지 않았겠냐? 너한테 도와달라고 비는 악마가 있을까? 그랬더니 악마는 항상 약한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그랬다고. 난 그래서 솔직히 무서운데 그래도 한번 나가보려고 한다고. 알았다고. 그럼 기다리자고. 동 트면은 바로 출발하는 거지. 그랬더니 맞다고. 뜬 눈으로 거기서 밤을 지샜대요. 횃불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니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이쪽은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안 오더래요. 그리고 쫙 이제 동이 터오는데 본인이 어디에 있었나 보이잖아요.
진짜 엄청 큰 나무 밑에 큰 옹이 안에 들어가 있었대요, 본인이. 근데 나무 생긴 꼬라지를 보아하니까 당산나무 비슷하게 생겼더래요, 거기가. 네. 마을 사람들이 이래서 안 왔나 싶더래요. 그러니까는 이 소년이 조금이라도 보이니까 빨리 가자고. 알았다고. 그래서 그 소년을 뒤를 따라서 막 나갔대요. 나가니까 빨간 줄이 뭔지 알겠더래요. 따라가 보니까. 이게 나가는 쪽 듬성듬성하게 빨간색 천을 묶어놨더래요, 나무에다가. 네. 그게 보이더래요. 야, 네가 말한 빨간색 선이 저거냐고. 맞다고. 저거 바깥으로 나가면 죽는다고 했다고. 에라이, 야, 저 빨간색 선 저거 뭐라고. 말도 안 되는 거 믿지 말고 너 형 따라오라고. 알았다고. 그리고 이 동생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이 동생도 길을 모르잖아요. 일단 어느 계곡 방향을 한 것만 알잖아요. 이 동생을 따라서 쭉 가는데 이 계곡 방향으로 말해준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그러네. 이 계곡 방향으로 말해준 사람은 중년의 그분이셨어요. 막 가고 있는데 예. 소리 딱 지르더래요. 여기다! 하고 봤더니 그 중년 남성분이랑 몇 명이 미리 여기에 와서 잠복 아닌 잠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똘비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대요, 솔직히. 그 와중에 동트면 이쪽이 나가는 방향이니까는 빠르게 나가자 이 생각만 했었대요, 솔직히. 그 소리를 듣는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갖고 옆에 그 청년을 봤는데 청년도 눈에 두려움이 한가득 차 있더래요, 진짜. 그렇지. 예. 아, 얘 찐이구나. 얘가 가운데서 스파이 짓을 하고 그게 아니었구나, 지금. 그래서 야, 뛰자. 형 따라 뛰어, 그냥. 일단 뛰자 하고 막 뛰었대요. 막 뛰다가 진짜로 영화 같대요, 진짜. 그 청년이 뛰다가 심하게 넘어졌대요. 심하게 넘어졌는데 청년 상태가 다시 일어나서 빠르게 뛸 수 없는 상태였대요, 솔직히. 그래서 뛰다가 뒤에서 막 악 소리 나갖고 그 청년을 딱 봤는데 안 된다라는 게 딱 느껴지더래요, 순간적으로.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이 청년 어깨를 내가 막 들쳐매고 가자. 형 따라서 마지막까지 가자 그러고 이제 가야 되는데 예. 미안하다. 형이 진짜 미안하다. 그리고 다시 뛰었대요, 그냥. 데리고 갈 수가 없었대요, 솔직히. 그땐 뒤에서 캬 하고 부르더래요. 그 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이분은. 막 그 뒤에서 절규를 하는데 그 소리를 뒤로 하고 막 뛰었대요, 그냥 아래쪽으로. 막 뛰니까는 얼마나 뛰었는지도 모르겠고 본인이 어떻게 뛰었는지도 모르겠는데 뒤에서 쫓아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돌아보면 사람은 없고 막 뛰어서 내려갔는데 빽빽한 산이 아니고 경사진 큰 산이 아니고 좀 내려왔구나 싶은 느낌이 들더래요. 살았다. 이제 좀 살았다. 그리고 나서 체력이 거의 한계까지 다다랐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얼마 안 있으면 또 해가 져요, 이제는 밤이고 낮이고 필요 없다. 계속 가야 된다. 계속 걸었대요. 계속 걷다가 뒤를 쳐다보고 횃불 있나 없나 내려가다 쳐다보고 그러다가 민가를 발견을 하고 네. 민가에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살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죄책감이 밀려왔대요. 네. 그래가지고 마을분한테 얘기를 했대요. 저기 올라가면은 사람들 사는 거 아시냐고. 근데 마을 사람들이 아니 이 산중에 누가 사냐고. 우리도 지금 진짜 깊은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인데 저 산속에 미친놈들 있다고, 진짜로. 그랬더니 아이고 됐고 몰골이 이게 뭐냐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일단은 큰 도시까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서도 죄책감이 너무 드니까는 얘기를 했대요. 저기 산에 가면 이상한 마을이 있다. 그 마을에 가서 애들을 구해야 된다. 도와달라. 어디냐 거기가. 모르겠다. 아, 위치가 어디냐. 저기 어디 마을에서 이렇게 걸어서 쭉 올라가면 있다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고. 모르겠다고. 아무튼 가봐야 된다고 꼭. 그랬더니 아이고 젊은 사람이 산에서 이렇게 헤매더니만은 뭐에 씌었는가 홀렸는가 제정신이 아니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진짜라고. 나 미친 거 아니라고. 애들 도와줘야 된다고. 애들 죽는다고. 그랬더니 본인을 미친놈 취급을 해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본인은 어찌됐건 치료도 좀 받고 그렇게 고향으로 다시 왔는데
그 마을이 진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10명 정도 친구들 불러 모아가지고 본인이 마지막으로 내려왔던 마을에서부터 타고 올라가 봤대요. 한 3년 정도가 지나고 한번 가봤대요. 만약에 가서 내가 그 마을을 찾고 그 마을에 사람들이 있으면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올라가 봤는데 마을을 찾았답니다. 마을을 찾았는데 오. 이 마을엔 사람이 일단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 마을을 찾고 이런 산에 대해서 아는 분도 한 분 같이 오셨었는데 화전민이래요. 화전민. 화전민? 화전민이었대요. 그게. 근데 화전민이 이분이 말씀을 주시는데 되게 많았대요. 대한민국에. 예.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산을 불지르고 거기서 밭 일구고 산에서 사신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았대요. 예. 근데 70년도 말을 기점으로 그때 무장공비 사건인가가 있었대요. 그죠. 그때를 기점으로 대대적으로 때리 잡았대요. 화전민을. 대대적으로 때리 잡아갖고 남은 화전민 분들이 더 깊은 산속으로 이렇게 숨어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화전민 분들은 정말 도시에서도 살기 힘들고 어디에 적응하기 힘드신 그런 분들이었대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은 그들만의 특이한 문화가 있었고 인원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를 막았어야 됐었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네가 못 본 정말 특이한 여러 가지 법들이 그 안에는 존재했을 거고 여기서 태어난 사람은 아는 세상이 아마 여기가 다일 거라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옮겨 다닌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거기를 찾았는데 사람들은 그래도 못 구한. 그러니까 이게 꼭 구해야 되나 안 구해야 되나 이 기준은 우리의 기준이라서. 그렇죠. 예. 이걸 구해야 되나 안 구해야 되나 이렇게 뭐 정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불과 80년도 초반이면은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한 40년 전인가요? 예. 40년 전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완전히 그들만의 룰을 가진 이상한 이런 곳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야. 최고입니다. 딱 40년 전이네, 40년 최고네. 전에. 그러니까 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쵸. 숨어 사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결국에. 그쵸. 근데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분들은 이유가 있겠죠. 그들만의 그렇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왜 도시로 못 나오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도시로 나가거나 바깥으로 나가는 걸 그렇게 극도로 서로 감시하고 그렇게 했을까? 이런 것들은 저도 좀 궁금해요. 야, 또 이제 화전민 분들이라고 했었으니까, 야, 이게 충분히 있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직접 겪으셨던 거니까,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수는 있어요. 아니, 그런 게 어딨냐. 그래도 80년대인데, 라고 하면서. 근데, 우리가 전부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쪽도 산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근데 저도 솔직히 돌비님과 같은 생각이거든요. 네. 왜냐면 저도 80년대생이잖아요. 네. 어린 나이지만 80년대의 한국상을 저는 이제 도시의 상을 기억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 정도로 조선시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때가. 그렇죠. 예. 당연히 저도 여러 가지 질문을 했죠. 근데 이분이 나이가 있으셨으니까 그리고 그런 산중도 좋아하셨고 이런 일을 겪으셨잖아요. 딱 해준 얘기가 70년도, 80년도 이때 대한민국이 풍요속의 빈곤이 엄청 심했던 시기래요. 이때가. 딱 개발이 되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조선시대랑 한 끝발 차이 시기였대요. 그때가. 없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뭐 니들이야 젊은 사람들이야 이런 게 안 와닿을 수도 있지만 80년대면은 그럴 수가 차고도 넘친다고. 우리가 예. 다 모르니까요. 우리도 어렸으니까 저희는. 그렇죠. 우리는 어렸죠 그때는. 예. 그렇죠. 아무튼 오늘 동생꼬마님 너무너무 이야기 잘 들려주셨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납치됐네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자, 숨어서 사는 마을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진짜로 여기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뭐 영화 손님도 생각이 난다. 그리고 빨간 선. 아직도 계속 뇌리에 남아요. 빨간 선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들만의 법이 있었고 그들만의 룰이 있었던 그 조그만한 사람이 같이 모여 사는 곳이었긴 하겠지만 정말 또 사람이 무서울 수 있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들만의 법에서 사람들이 악해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의 일이지만 충분히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